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71화 지리산 반달곰 편입니다. 미련하다 못났다 골래도 좋다. 제주는 넓다마는 할 짓은 다 한다. 태산이 높다 해도 못 오를 게 뭐냐. 험한 길 자빠져도 웃으면서 일어나. 자빠져도 코를 다쳐도 울지 않겠다. 산만 보고 걸어가는 나는 곰이다. 최희준이었습니다. 기원전 2457년 10월 3일 하늘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환인 천재의 윤호를 받은 환웅천왕이 풍백, 우사, 운사, 삼신과 삼천갈리를 대동하고 삼위태백 가장 밝은 산 높은 곳 제일 큰 나무 신단수 아래 강림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뒷산 13정맥을 타고 마로금을 따라 신단수 아래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신단수 나무에는 하늘에서 따라 내려온 삼조고가 자리 잡았고 곰, 호랑이, 늑대 같은 짐승들도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냥 부러워했습니다. 환웅이 나라를 세우고 홍인인간 제세야로 사람들을 다스리자 이 모습을 부러워하던 반달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환웅천하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반달곰과 호랑이는 바닥에 엎드려 환웅천왕에게 고했습니다. 환웅천왕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오, 기특하구나. 너희들이 진정 사람이 되고 싶으면 동굴에 들어가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먹고 37일, 21일을 견뎌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천왕님, 저희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하겠나이다. 곰과 호랑이는 호언장담하며 마늘과 쑥을 받아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쑥을 먹던 반달곰은 21일을 잘 참자 몸에 시커먼 털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더니 아름다운 피부에 참한 얼굴이 여자 웅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신단수 아래 정한수를 떠놓고 밤마다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재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을 지켜본 환웅천왕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했고 웅녀는 10달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가 바로 당군 왕금입니다. 당군 왕금이 나라를 세우니 우리 민족의 고조선입니다. 이때 중국의 전설 속 임금 요임금이 나라를 세웠으니 우리 배달국이 고조선이 훨씬 앞선다고 봐야 합니다. 배달국 고조선 사람은 모두 웅녀 반달곰의 후손인 셈입니다. 우리의 사촌인 반달곰은 백두대간을 따라 한반도 전역과 만주 연해주에 살아 우리 수상들이 흔히 곰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반달가슴곰입니다. 사람이 되지 못할 호랑이 대신 백두산 호랑이는 라는 별칭을 받았고 반달가슴곰은 사람을 따라 백두대간 최남단 지리산에 많이 서식해 지리산 반달곰 가슴곰이라는 애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쪽 지리산과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지에 적은 개차반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곰은 우리 민족의 고대부터 매우 신성시했던 듯합니다. 이러니 삼국유사에는 여러 곳에 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군 신화를 보면 곰은 인내심이 강한 동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환웅천왕이 주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21일을 견뎌냈습니다. 곰의 인내심은 웅녀가 국모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의 표상이 되고 가락구기에는 김수로 왕의 왕후 허왕옥이 곰 꿈을 꾸고 태자 거등곰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곰은 매우 상스러운 동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신라 대성효의 세부모조에는 김대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승이 장성하자 사양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토암산에 올라가 곰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곰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 대승을 잡아먹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대승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자 곰은 절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김대승이 곰을 잡은 자리에 절을 세워 장수사라 하였습니다. 현 경주 토암산 마동 상천 석탑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반달 가슴곰은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며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사람과 함께 우리의 사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곰은 사람의 사촌입니다.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배 아픈 사촌이 곰을 미련한 동물로 비하한 속담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급히 해야 할 일을 느릿느릿할 때 곰 가재 뒤지시듯이라고 한다고 하고 둔하고 미련해서 스스로 해치는 짓을 할 경우 곰 창날 받듯이라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쳐놓고 엉뚱한 사람이 보수를 차지할 때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술만이 챙긴다는 말이 나왔고, 고집 시르고 철면피 같은 사람을 곰 발바닥에 비해 곰 발바닥 같다라고 합니다. 방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담배 연기를 많이 피우면 곰 잡는다. 일어난 사람이 살병편이나 깨를 쓰면 곰 발바닥도 꾀가 있다. 서울 사람이 매우 인색한 것을 빗대어 시골 깍쟁이 서울 곰만 못하다. 운수 나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재수 없는 보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곰에 관한 민담에서 곰이 미련한 성격을 이용 곰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곰 다니는 길에 망태에다가 큰 돌을 넣어 매달아 놓으면 곰이 머리로 돌을 받고 또 받다가 결국은 죽고 힘 안 들이고 곰을 잡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수검 잡는 방법이 있는데 큰 나무를 베고 나무 그릇뜨기를 쪼갠 뒤 쐐기를 받고 그 안에 먹을거리를 넣어 놓으면은 곰이 그 위에 걸터앉아 쐐기를 빼다가 불알이 찢겨 잡는 방법입니다. 곰나루 전설은 산중에 들어갔던 청년이 곰과 혼인하여 아기까지 낳았는데 나중에 공구를 탈출하여 도주하자 곰은 뒤따르며 애타게 울부짖다가 아기까지 강물에 던지고 빠져 죽는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필자에 산 것이 오래전 지리산 반달 고성곰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리산은 찾는 사람이 많아 산장 예약이 어렵습니다. 어느 여름날 친구는 혼자 지리산 종주를 하다 밤길에 그냥 연하천 부근 산길에서 비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곤해 정신없이 쓰러져 자는데 누가 자신을 깨우더랍니다. 창길에 눈을 뜨니 어둠 속에 반달곰이 친구의 이마를 혀로 핥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종일 땀을 흘려 이마에 소금기를 반달고성곰이 핥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간 잠에서 깬 친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척 할까 했는데 곰이 친구의 머리를 혀로 핥다가 머리에 있던 해달한타를 켰던 것 같습니다. 불빛에 놀란 곰은 숲속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곰이 핥은 이마가 나중에 사포로 밀은 듯 흉터가 남았습니다. 옛말에 곰을 마주치면 죽은 척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곰은 호기심이 많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깨물거나 발로 찰 수가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만일 곰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도구로 유업해야 하며 누나를 부릅뜨린 게 좋다고 합니다. 반달곰은 열매나 새순 등 초식을 좋아하고 가끔 죽은 동물 사체를 간간히 먹을 뿐 직접 사냥은 하지 않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혹 산에서 곰과 마주쳐도 공부할 보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곰이 흥분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목 부분의 털을 고추 세우기도 합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도 다 먹고 다리가 있는 것은 책상 빼놓고 다 먹는다는 중국의 팔보채 중 곰의 발바닥 요리가 있습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고 발바닥만 핥기 때문에 지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리서인 귀곤 시어방에는 웅장이라고 하여 곰의 발바닥 요리가 나오긴 나옵니다. 사촌인 반달곰의 몸은 검은색이고 가슴에 V자형의 흰 무늬가 있습니다. 도토리, 다래, 산딸기, 꿀밤 등을 즐겨 먹고 곤충과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가끔 노루산장 등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깊은 산, 나무둥지 및 구리나 바위굴, 조리대 숲 등에서 겨울잠을 자며 2 내지 3월에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1982년 천년기념물 3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